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물량으로 압도적인 화력의 공세를 퍼부어댔던 러시아군의 포병에 비해 포병 자산의 숫자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한 탓에 크게 불리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전술과 대응으로 전황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루안스크 반군 제2군단의 전력들이 더 이상 포격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치명적인 러시아군 포병의 약점을 알아내 철저히 공략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난 주말 동안 최대 격전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도 이제까지와 달리 갑자기 러시아군의 화력 공세가 없었던 이유인데요.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더 이상 러시아군 포병들이 활약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우리 한국에서 수출한 K9 자주포의 차체로 탄생한 크라프 자주포 18문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후 서부 전선과 북부 전선에서 싸웠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직접 러시아군 포병대를 노렸지만 이 같은 방법을 동부 전선에 세베르도네츠크 등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 너무 많은 대규모 포병대를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이 도저히 맞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포격을 쏟아부었고, 대포병 사격을 가하는 러시아군 포병들이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위치를 알아내 공격하는 탓에 서방에서 지원된 M777 견인 곡사포나 M109 계열 자주포들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포병 화력의 시급한 증강이 필요해진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장거리 화력 투사 수단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는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6월 25일 이후에나 지원될 전망이고, M270 MLRS는 8월이 되어야 미국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포병 화력의 증강이 당장 시급한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혀가 바짝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많은 포병 전력을 동원하면서 생겨난 치명적인 문제점을 포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만 하루 평균 6만 발이나 되는 포탄을 쏟아붓느라 러시아군 또한 막대한 탄약이 필요하다 보니 이처럼 포탄을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철조망으로 대충 둘러쳐 놓은 채 탄약고를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탄약은 적의 공격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튼튼한 콘크리트 시설이나 철제 구조물로 보호받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으로서 너무 많은 포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포격을 지속하려다 보니 탄약고에 포탄을 적재해 놓고 트럭이 한 대씩 들어가서 탄약을 수송하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포탄을 적절히 보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넓게 펼쳐놓고 트럭 여러 대가 한꺼번에 포탄을 우르르 싣고 수송해버린 것이죠. 러시아군의 수송 차량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원래 진작 전선으로 옮겨졌어야 할 포탄이 널려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는 단 한 발의 포탄만 떨어져도 금세 엄청난 유폭이 일어나며 탄약고 전체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요. 역시나 러시아군 포병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낸 우크라이나군은 과감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런 거대한 버섯 구름들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포병과 특수부대, 무인기와 전술 탄도 미사일 등을 모두 동원해 러시아군 포병의 화포 하나하나가 아닌 러시아군 탄약 저장 시설을 집중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전선의 헤르손과 노바카우프카, 그리고 멜리토폴, 동부 전선의 포파나야와 세베로도네츠크 등 격전지들은 물론 자포리자 주를 비롯한 러시아군 점령 지역들의 전방 및 후방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인 저항 조직인 파르티잔으로부터 러시아군 탄약의 이동 정보를 전해 듣고 탄약고의 설치 정보 등을 여러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수단들로는 특수부대들의 직접적인 정찰 활동과 드론의 감시 정찰 외에도 통신 감청 자산들의 동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아마도 나사의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한 러시아군 탄약고와 관련된 미국의 적극적인 정보 지원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FIRMS2 사이트에서는 6월 19일 저녁 우크라이나 내에서 발생한 여러 화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루안스크 반군 제2군단에 탄약을 실은 기차들은 우크라이나군 토치카 U 전술탄도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유폭을 일으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세베로도네츠크나 이지움, 도네츠크 등지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 격전지가 아닌 지역에도 여기저기 불이 난 곳이 많이 식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르티잔들의 주요 공격 목표인 자포리자주의 탄약고 외에도 도네츠크 남부 지역 및 여러 지역의 크고 작은 탄약고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탄약을 보관해둔 농가의 창고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러시아군의 탄약고에서도 엄청난 유폭이 일어나 거대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개전 초기부터 병참 문제와 보급 문제는 러시아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러시아군의 화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그만큼 약점 또한 크게 노출되어
시작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해졌는데요. 6월 18일 게재된 미국 포브스의 기사와 뉴욕타임즈의 기사,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파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키우 전투 때 패퇴한 이후 문제시되었던 보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급로를 확보한 후 사수한다든지 파괴된 철도와 교량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날의 패착으로 인해 너무 많은 수의 수송 차량을 잃었고 강력한 화력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화력을 투사하다 보니 탄약의 관리 상태가 그야말로 엉망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번에 토치카 이후 전술 탄도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루안스크 반군 제2군 안의 탄약고 주변에는 이미 전선으로 수송되었어야 할 탄약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러시아군의 탄약 관리 부실 문제들은 탄약을 수송해야 할 차량과 시설, 인원이 극히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러시아군 포병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처럼 마구잡이로 방치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파괴해 러시아군의 공세 여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러시아군 포병의 화력 공세는 탄약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친러 세력인 루안스크 반군 2군단 포병 여단의 경우 탄약고가 파괴되면서 활동이 멈춰버렸고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지난 주말 그렇게 비처럼 쏟아지던 러시아군의 포격이 잠잠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포병을 위한 탄약관리 해법을 러시아군이 찾아내거나 보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대단한 포병 강국 러시아라 해도 결국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러시아군은 아직도 추가 증원 병력을 동원하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포병의 화력이라는 카드도 점점 효력이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러시아군 포병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슈텐스쿠트 전술로 러시아군 포병을 일방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형제 크라프 자주포가 러시아군 포병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물량이 현지 18문에서 총 78문으로 크게 늘어나면 세베로도네츠크에서도 더 이상 러시아 포병이 활약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이를 지원할 충분한 양의 서방제 155mm 포탄이 필요한 상황인데 누구든 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6월 25일이면 미국의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지원되고 현존 최강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제 PZH-2000 자주포도 운용 요원 교역이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M270B MLRS 다연장 로켓까지 투입되는데 이것들은 한 발 한 발이 500발에서 600발의 DPICM 자탄을 품고 있어 러시아군 포병 장비 수백 대, 러시아군 전차 수백 대를 박살낼 수 있는 포탄을 비처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러시아군 포병이 모두 괴멸되어 버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을 겁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러시아군이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전쟁을 멈추고 이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